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 진행의 박혜미입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려로 시작을 했다가 기대를 하다가 마지막에 안도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엄청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또 쏟아졌는데요. 대표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 SVB 파산이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있었지만 이게 또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지 않을까,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호재와 악재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구나를 느끼게 된 한 주이기도 했는데요. 시장의 주인공들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네 종목이 주인공이라면 다행이지만 엑스트라 혹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된 종목이라면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FOMC를 앞둔 시장은 은행권의 우려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19%, 나스닥은 0.7%, S&P 500은 1.1%의 조정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는 이번 주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0.05%, 소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의 이탈이 있었지만 그 빈자리를 기관이 꽤나 채우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장중 2,400선을 회복하기도 했던 거래소는 상승분을 반납하며 0.75% 상승, 2,39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주간 기준 1.1% 상승, 아랫꼬리 길게 단 양봉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 코스닥의 키워드는 로봇, 제약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종목들의 롤러코스터 장세였는데요. 어제 800선 언저리까지 회복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2%에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800선에서 약간 모자른 79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를 점검해보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아야 될까? 그리고 이번 주에 못 팔았는데 또 다음 주에는 좀 정리를 해야 될까라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다음 주 전략을 함께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종목 정말 친절하게 눈높이에 맞춰서 자세하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에 천덕꾸러기 종목이 있다면, 그리고 수익 실현할 종목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번에는 위원님과 인사를 나눠봐야 되겠죠?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그리고 1월의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지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한 주 어떻게 또 보내셨어요? 예, 이번 주는 좀 그래도 증시가 안정을 찾은 것 같아가지고 좀 괜찮았는데요. 네. 돌아오는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피곤하신가 봐요. 요새 예.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예. 눈이 약간 빨가시거든요. 그런가요? 잠을 조금 못 잤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이번 주를 좀 자세하게 점검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한 주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는데요. 일단 이번 주는 이제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핫 이슈였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용인 쪽에 이제 반도체 가장 세계 최대 클러스터를 좀 구성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들썩들썩거렸죠. 제가 설명드렸던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시간의 단일가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또 급등 장세가 연출이 됐고요. 무엇보다 또 이제 라운텍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산자부 쪽에서 이제 주관하는 또 회의에 참석하면서 앞으로 XR 쪽에 또 이제 재료가 있는 겹으로 라운텍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세가 좀 이뤄졌고요. 무엇보다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업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업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가가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 관점이 아닐까 또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삼성전자 핵심 수혜주가 뭘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규모 M&A 가능성도 삼성전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을 찾는 방법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주식 싹쓸이 바닥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방송이다, 방식이다라는 관점에서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배터리 소재주 그리고 일단은 또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좀 묻지마 시기 상승이 좀 이뤄졌죠. 뭐 묻지마 시기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규모 수주와 함께 이제 급등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실적에 비해서는 좀 과도하게 올라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일단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KG 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강원 에너지 제가 작년도 한 10월 달에 한번 관심 있게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들이 좀 랠리가 나왔죠. 상대적으로 지금 배터리 소재주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솔직히 바닥권은 이미 다 지난 상태죠. 2020년도 때가 다 바닥권이었는데요. 그때 가격으로 다시 돌아오진 않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금융위기나 큰 위기가 터졌을 때 산업혁명 관련주 앞으로 미래를 보고 바닥권점에 있는 기업들을 항상 매집을 한다. 그래서 2020년도 때, 야, 이번엔 금융위기 오면은, 그때 코로나 위기였죠. 위기 오면은 뭘 가장 먼저 사야 될까? 그때 당시 전기차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를 못 봤네요. 아쉽죠. 그때 당시에 저는 좀 CIS 같은 경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 이제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인플레 위기가 왔죠. 그 인플레 위기가 온 다음에 쭉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뭐를 봐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산업혁명 진행되면서 연초부터 해서 1분기 뭐가 주도를 했죠? 로봇과 그리고 특히 AI가 장을 주도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도군에 있는 업종군에 대해서 핵심 종목들을 또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 또 봐야 되는데 이미 뭐 배터리 쪽이나 지금 또 이제 이미 과열권에 있는 로봇 AI 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죠. 분명히 또 이제 어느 정도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조정을 또 거치면 저가 매수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만큼 지금 항상 또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쪽은 일단은 지금 바닥권에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기업 지분 투자 기대감이 있는 이제 로봇주들, 로보티즈라든지 뭐 인탑스, SBB 테크 같은 경우가 또 강세 흐름이 전개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과열권에 있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미 바닥권에 있는 로봇주들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제 로보티즈가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쭉 한번 또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런데 인탑스가 좀 바닥권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바닥권에 있을 때 인탑스는 좀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자사주 맵이 200억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인탑스는 베어로보틱스라든지 소프트뱅크 쪽에서 투자한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이 위탁 생산. 그러니까 지금 이 로봇계의 파운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위탁 생산을 맡겠다는 건 앞으로 매출이 많이 급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SBB 테크 같은 기업들은 이제 대기업 인수도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는데 이미 주가가 선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잘해도 뭐 흑자 전환 가능성 정도만 이제 기대감이 있지. 당장 뭐 1, 2년 사이에 매출이 뭐 수천억 가까이 뛸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역시 항상 어느 정도 대기업 쪽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왔다라고 해도 실적이 대비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는 기업들은 항상 또 조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항상 제가 설명드릴 때 완벽하다 그런 종목들은 아마 나무랄 데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을 잘 접근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배터리 소재주, 마지막으로 대기업이 투자하는 로봇주들까지 이번 주 키워드들이 굉장히 핫했는데 위원님, 이 핫했던 키워드들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슈가 등장할지 또 정리해 주시죠. 예, 제가 다음 주 싹쓸이 전략 좀 설명드려보겠는데요.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뭐니 해도 FMC가 임박돼 있죠.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증시가 변곡점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간밤에 또 미증시가 압박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또 이제 미국 은행이 또 어느 정도 지금 30조 원에 지금 한 40조 원인가요? 지원을 받고도 지금 또 이제 불안하다.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나스닥은 조정폭이 크지가 않죠. 그런 만큼 일단 무엇보다 이제 미국 스위스 쪽에 크레디트 스위스, UBS에서 인수협상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또 증시에 있어서는 또 호재가 될 만한 좀 요인이 또 생기긴 했어요. 이렇게 FOMC 전에 시장에서 압박을 한다. 파월이 당장 지금 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라면 저는 좀 겁이 나서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시장에 압박을 할 때는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미 빅스텝 가능성은 일단은
거의 이제 0%에 가까운 것 같고요. 시장의 전망도. 그래서 베이비스텝 아니면 동결 아니면 인하. 그런데 일단 동결 쪽으로 가장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오히려 FOMC는 압박을 하면 깜짝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 FOMC 기전에 저가 매수에 주력을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나스닥이나 다우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다우 증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식 싹쓸이 뭐죠? 항상 밀집 국면에 있을 때 봐야 된다. 721선 근접할 때 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721선 근접하거나 이하에 있을 때. 지금 721선 이 빨간색 라인선까지 내려온 상태죠. 그리고 이평선이 지금 밀집돼 있죠. 아직은 역별돼 있습니다. 하지만 밀집돼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미 201선, 721선을 돌파하고 그 라인 지지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대량 거래가 한번 시연됐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이제 다음 주에 터닝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면서 밀집 국면에서 상승 쪽으로 터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셔도 21선 돌파 안착 속에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별로 떨어진 게 없어요. 이 굵직굵직한 위기 속에서도 나스닥이 이미 2주 전 가격하고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면 위기가 아예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주 장세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다음 주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위원님과 이번 주 정리해봤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잘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죠. 위원님의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오늘도 중요한 내용 좀 준비해왔는데요. 항상 저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뭔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항상 또 잭팟이 터지는 경우가 많죠. 안정적인 종목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 기업 아니면 안 돼. 그런 기업들이 항상 잭팟이 터지죠. 아닌 말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애플과 삼성이 이제까지 주도를 했죠. 그만큼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금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항상 뭔가 이 유일한 신기술 관련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유일. 주식 싹쓸이도 지금 주식계에 유일하잖아요. 예. 제 방법은 유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역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시장의 판도를 바꾼 유일한 기술이 아닐까? 제가 연초부터 텐베거를 생각하면서 접근했던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AI 반도체 IP 플랫폼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제 대표이사랑 CFO가 매집이 들어왔죠. 그리고 현대차 SK하이닉스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왔는데 밀집 국면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라볼릭이 빨갛게 MACD가 상승화살표가 나오고 스토캐스틱 투자 신미도가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올 때 여기구나. 급소구나.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뜨면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계속 지금 리듬을 이어나가고 있죠. 최근 들어 21선을 살짝 깼습니다. 지수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예. 이 종목만 떨어진 게 아니었고 뭐 조정부터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예. 다시 또 살아났죠. 다시 이전 고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아직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빠져나가지 않았죠.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잖아요. 대표이사라든지 CFO라든지 계열사 임원이라든지 안 빠져나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들어왔던 투자, 엑시트 이런 부분들과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물량만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AI 반도체 쪽에서 일단 연초에 주도를 했거든요. 예. 그만큼 AI 반도체는 만약에 이제 앞으로 구글의
이 바드라든지 수주안에 이제 AI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오픈 AI의 또 추가적인 또 이제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바이두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라든지 KT가 있죠. 이게 올해 상반기 이후 계속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아직까지 차트가 중장기 과열권에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AI 시장 자체가 이제 커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꾸준한 아마 관심이 필요할 겁니다. 예전에 그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넷 시대. 그때 인터넷 처음에 2000년도 때 얘기 나오면서 네이버가 지금 10년, 20년 동안에 쭉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삼성전자,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10배, 수십 배 한번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그만큼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 막 초기 단계에서 막 얘기 나올 때 누가 이제 지배자가 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쫙 이제 랠리가 펼쳐지는데 지금 이제 AI 시장에서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누가 지배자가 되든 반도체 기업들은 결국에는 수혜가 될 수 있죠. 압도적인 기술만 확보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유망한 기업으로 대기업 쪽에서 지분 투자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유일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관점에서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바닥권에서 급소를 노린다. 어떻게? 주포가 들어온 기업을, 세력들이 들어온 기업을 앞으로 밀집 국면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그리고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산업혁명 관련주 핵심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이 코아시아를 좀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닥권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봤거든요. 원래는 2023년도 1월 말에 봤는데 여기서 봤으면 안 돼요, 원래. 더 밑에서 봤었어야 돼요. 주식 싹쓸이는 요 밑에서부터 이제 딱 파라볼릭 상승 기조 전환, 첫 5일선 회복하는 날, MACD 골든크로스, 투자심리 상승화살표, 스토캐스틱 지표 50 이상 올라오고. 근데 그때는 거래량이 조금 안 늘어났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딱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이제 그때 200일선 돌파하고 나서 721선까지 오고 여기서 매물 소화를 많이 거쳐주고 있죠, 지금. 3번, 4번에 걸쳐서 매물 소화를 합니다. 원래 대박주들은 잘 이제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쳐준 기업들이 한번 그 고점을 뚫어버릴 때 가볍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단기 매물을 다 소화하다 보니까.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 암바렐라 쪽이라는 미국의 AI 반도체, 현대차 모셔놀 쪽, 거기에 AI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에 수주를 했죠. 암바렐라 쪽을 수주를 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갖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물어다 준 거죠. 계속 물어다 주고 있어요. 일본의 스퀘어 에어루토라는 일본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랑 또 수주를 하고 삼성 파운드리 쪽에 또 물고기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낚시를 한다라고 하면 이 어부가 계속 물고기를 물어다 줘요. 그러면 그 먹는 입장에서는 그럼 공짜로 먹을까요? 돈을 많이 줘야죠. 계속 막 물어다 주는데, 그죠? 물고기를 진짜 잘 물어다 줘요. 그럼 계속 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에 지분 투자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왜? 대만의 이미 TSMC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을 지분 투자와 함께 자회사로 두는,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의 매출이 1조가 넘어가면서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아시아는 삼성전자의 핵심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죠. 왜? 엑시노스 오토 V 국내외 유일한 협력회사니까. 다른 협력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엑시노스 오토 V는 이 코아시아만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항상 뭐 CS 2023이라든지 뭐 전시회가 열렸을 때 이 기업이 함께 삼성전자를 함께 참여를 한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가장 큰 규모로 부스를 갖고 전시회에 참여를 한다. 굉장히 이 회사에 어느 정도 무게감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아시아는 자사주 매입이 7,000원대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7,000원대에서 야 바닥을 시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접근을 했었어요. 첫 5일선 회복할 때 여기 급소인데 갑자기 호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간에 다니까 상한가 들어가고 쭉 올라가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오히려 소폭 등락 이제 구간이 형성이 돼요. 약법 그리고 광법 이렇게 왔다 갔다. 좋은 시나리오예요.
너무 시간에 다니까 계속 올리는 것도 안 좋고요. 오히려 시간에 다니까 너무 빠지는 것도 안 좋고 적당하게 빼거나 적당히 상승하면서 물량 체크를 해가면서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제가 항상 이 주식을 한 20년 지금 접해보면서 느끼는 게 물론 이제 상한가 치는 종목들도 단계 대박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하인크콜에 2,000원대 설명드리고 7배가 가는 계엄을 토했죠. 막 단기 상한가 랠리가 나왔죠. 그런데 찐대박주들은 그냥 막 이제 연속적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보다도 물량을 소외가면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요. 2020년도 때에서 지금 여기 수십만 원, 수십 배 올라갈 동안 거의 한 번 상한가 칠까 말까요. 안 쳐요, 상한가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한가 치는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상한가 치는 것만 이제 따라 붙고 상한가 안 치면 또 그냥 매도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단기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찐 세력들은 상한가를 안 치게 움직인 다음에 꾸역꾸역. 왜냐면 상한가 막 랠리 나오면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뜨면은 단기 한 일주일 또 2주일 동안 쉬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라든지 뭐 LNF라든지 대박주들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상한가를 안 칩니다. 꾸역꾸역 움직여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상한가 치면서 또 대박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에서 이제 그런 관점에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722선 뚫었다는 건 의미 자체가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을 시작하려고 한다. 아직 꼭대기권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아시아는요. 제가 지금 1분기 보면서 반도체 내에서 가장 큰 재료를 갖고 앞으로 매출이 1조 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가장 제가 볼 땐 코스닥 통틀어서 유력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가장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게 두 가지 분야 쪽이죠.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인데 파운드리 1위 달성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래서 300조 원 넘게 대규모 용인 지역 쪽에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파운드리 1위를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 1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쪽은 코아시아가 사실상 엑시노스 오토보이를 독점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여기에서 설명드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코아시아 옵틱스. 그럼 코아시아만 좋을까요? 코아시아 옵틱스도 계열사잖아요. 형제잖아요, 형제. 간혹 가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뚝 급등을 하고 나서 고점을 이 부근을 이탈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업은 2,300원대 부근을 거의 지금 이탈되는 적이 종가 기준으로 단 한 번은 없죠. 뭔가 좀 관리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왜 그럴까? 2,300원대의 최대 주주가 매집한 단가거든요. CB 투자. 그런데 대부분 CB 투자는 리픽싱 조항이 들어와서 시가가 하락하게 되면 주가가 전환가격이 낮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기업은 2,300원대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2,400원대 이자율 0%. 최대 주주도 그렇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자를 1년 동안 일단 수년 동안 투자하면서 수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이자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뒤에는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이 2,300원대에서 매집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300원대 이제 이하로는 안 빼는 게 아닐까. 2,400원대도 역시 기관 투자 매집 단가 2,580원. 별로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아시아 옵텍스는 스마트폰 쪽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죠. 렌즈 쪽이랑. 렌즈랑 카메라 모듈을 일원한 기업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나무가라든지 뭐 MC넥스 이런 기업들 카메라 모듈만. 그러니까 이 카메라 모듈 기업이 렌즈를 공급받아서 카메라 모듈을 이제 이 대기업 쪽에 공급을 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3D 센싱 모듈도 개발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큰 매력 중에 하나죠. 거기에 퀄컴의 디자인 하우스 기업하고 XR 카메라를 개발한다. 사실상 퀄컴하고 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냥 무방한 거예요. 퀄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율주행 쪽에 카메라 렌즈도 특허를 취득하면서 앞으로 하반기에 폴더블 폰 쪽도 또 공급 기대감이 있죠. 이 기업은 갤럭시 A 시리즈, S 시리즈 폴더블 폰 다 공급한단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쪽에 S 쪽에 이제 23이죠. 울트라. 판매량이 연초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또 보여주고요. 그래서 앞으로 720선 이제 뚫었다는 건 어떤가요? 꼭대기 아니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에서 설명드렸다는 거, 바닥권 했을 때 721선을 돌파할 만한 거를 바닥에서 이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한 600원대를 딱 보면서 이 바닥에서 한 2,000원 초반, 1,900원대 보면서 야, 2,400원대까지만 주포 기관들이 좀 매집한 단가까지만 올라가도 야, 이거 20% 일단 먹고 들어가겠다. 20% 공짜인데 그 생각을 해갖고 집중적으로 여기서 관심 있게 봤던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기업이 또 포착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또 좋은 기업을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항상 믿고 보는 위원님의 기법 강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다각도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밑에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으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6001님의 종목 세비캠이고요. 매수가는 11만 원, 비중은 15%, 종목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고요. 보니까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고 폐배터리 섹터에서 꽤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3만 5천 원이었고요. 18만 4,800원이 52주 신고가입니다. 어제 종가는 10만 8천 원. 보시면 일단 종가 대비 좀 축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세비캠 갖고 계신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이 분의 종목을 좀 먼저 봐드리도록 할게요. 종가가 10만 8천 원, 세비캠 11만 원.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게 아니죠. 조금 약손실인데 뭐 52주 신고가를 보면 그래도 좀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좀 잘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볼 텐데요. 이 폐배터리 쪽은요. 일단 미래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죠. 대부분 이제 또 고평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로봇주나 AI 관련주나 좀 뭐 10만 원, 20만 원까지 좀 말도 안 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은 이미 10만 원이잖아요. 미래 성장 기대감이 큰데 이미 10만 원. 그러니까 퍼가 지금 이미 수십 배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고평가돼 있다 보니까 또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 쪽에서도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은 또 아니기 때문에 세비캠을 과연 지금 이 위치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폐배터리 쪽은 연초에 IS 동설을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IS 동설 설명드리고 한 50% 가까이 올라오고 지금도 거의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아직도 30% 정도는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비캠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21선 깨졌죠. 여기가 이제 지지권이에요. 맨 밑에 이제 61선 97,000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완전 역별 초기로 또 내려가는 거거든요. 막 계속 급락이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미 거품이 껴있고 고평가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97,000원 지지권 그리고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 저 위에 14만 원대죠. 이 고점은 강력한 저항권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일단 거기까지는 목표치를 잡고 또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항상 잘 생각을 염두에 둘게 신규 상장된 지 너무 얼마 안 된 기업이 최대주주라든지 주포 들어오지도 않는데 과열권,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막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세비캠은 9만 7천 원 지지권 그리고 14만 원대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상담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인데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예, 5만 원에 20%예요. 5만 원에 20%요. 예, 산지가 아마 2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아이고 산지 1년이 넘으셨다. 2년. 그럼 걱정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추가 매수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빨리 여쭤봐 드릴게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네. 이 종목 갖고 계신 지 1년도 넘으셨다라고 하고 네. 보니까 최근에 대전 공장이 화재가 나면서 악재가 좀 터졌는데 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추가 매수를 한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이 종목 네.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좀 분석해드려 보겠는데요. 네. 그래도 목소리 분이 너무 씩씩하시고 좋으셔가지고 일단은 좋네요, 아침에.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예, 네. 존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존경까지 진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예. 일단 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를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제 관심주가 아니에요. 제 관심주였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막 이제 바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화재가 났다는 건 일단 단기 악재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좀 이제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실적 대비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타이어 업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점유율 압도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이긴 한데 경쟁 업체들이 또 상당히 또 많이 있죠. 제가 오늘 주식 싹쓸이 기법 강좌 제목이 뭐죠? 압도적인 기술을, 신기술을 갖고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쉽죠, 그건. 예. 왜냐하면 이제 타이어는 뭐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또 생산도 하고 있고 경쟁 업체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단기 악재도 나왔고.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기업들이 지금 차트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 지금 이평선에 좀 밀집돼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 같아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과일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악재는 일시적인 요인이잖아요. 어느 정도 나중에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5개월 평선 회복, 안착하면서 이제 막 돌아가는 위치이긴 합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밀집 국면에서. 그런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얼마 없어요. 주식은 바닥에서 거래가 늘어나는 기업들을 많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단기 악재나고 오히려 거래가 줄면서 계속 흐르는, 지금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MACD도 그렇고 하락 기조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만약에 이게 본전이라고 하면 그냥 종목 교체하고 싶거든요. 지금은 이런 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현대차 쪽에, 전기차 쪽에 핵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하면서 바닥에 있는 2, 3천 원짜리 잘 골라서 2만 원, 3만 원까지 올라갈 만한 기업을 도전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 쪽에 대규모 지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증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밝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있을 때는 화신을 좀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2022년 1월 달 그 전년도에도. 왜? 화신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2, 3천 원짜리가 지금 만 원대 초중반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지금 보유주만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전 저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2023년도 1월 3일 날이거든요. 그때가 3만 원대예요. 만약에 3만 원 깨지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경계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할지언정 거기에 중장기 바닥권으로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만 9천 원대가 강력한 저항권, 이전 고점 두 번이나 저항받았거든요. 두 번이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저항권 뚫어버리게 되면 추가 반등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거기서 좀 힘이 또 약하다. 그러면 거기서 경계했다가 뭐 종목 교체를 다른 자동차 부품주 쪽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갖고 계신 지 꽤 오래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밝음이 묻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3만 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만 9천 원대가 강력한 저항권인데요. 오늘 상담 참고해서 좀 좋은 성과 잘 내시길 바랄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문자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972님의 종목, 정지우 어드바이저님 찐팬입니다. SP 시스템스 9,980원에 100%를 갖고 계시고요. 상한가로 끝났는데 더 오를까요? 라고 행복한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이분은 전화 주시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요. 어제 종가가 14,320원 상한가를 기록했고 지금 보니까 신고가가 15,500원이거든요. 이번 주 정말 로봇의 파티였는데 위원님, 우리 시청자님 네. 이 종목 잘 사신 거죠? 잘 샀죠. 네. 왜 잘 샀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올라갔다라고 해서 제가 잘 샀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기업들의 이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이미 7,000원대에서 이제 전무라든지 최대 주주 임원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볼까 말까 했어요.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보려고 했는데 안 봤습니다. 저는. 수익은 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왜 안 봤냐면 저평가돼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감속기 쪽에 재료가 있는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할 부분은 예측은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바닥권에 있을 로보티지도 봤고 뭐 이런 기업들도 봤는데 그때는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SPL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대신 장점은 있죠.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재무 상태 좋아지고 그리고 중장기 정배열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잘 봤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전체 완벽한 종목들을 이제 봐야 되다 보니까 갈 수는 있지만 못 보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잘 봤냐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본 거고요. 그리고 이 전무라든지 사장 같은 경우 이런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관점을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차트가 중장기 정배열 들어갈 때 보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2023년도 1월 달 초반 때 여기서 봤으면 좀 더 좋았죠. 720원 이상 바닥권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정배열 초입 국면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 반등이 또 나오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일단은 강력한 저항권은 좀 위인 것 같아요. 이제 로봇주들이 대부분 좀 과일권에 있는 만큼 15,000원대 후반대를 일단 1차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되는 날 이미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일단 시가 예상은 번쩍거리고 올라갈 때는 절반 축소권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일단 전량 매도권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SP 시스템즈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희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LNF요. LNF요. 매수가는요? 26만 9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요? 20%요. 비중 20%. 그러면 이 종목 저희가 빨리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이 네. 종목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좀 네. 자세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이제 관심은 별로 그렇게 없어요. 왜? 주식 싹쓸이는 바닥을 찾는 방송이잖아요. 그냥 이제 더 갈 것 같긴 해요. 뭐 전기차 세대가 오니까 갈 수도 있는데 모르잖아요. 어떻게 뭐 과일권에서 어떻게 더 많이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갈 거를 찾는 건 아닌 거예요. 주식은 바닥이 어딘지를 찾는다는 관점에서 그냥 제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차트를 바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은요 차트를 길게 띄워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눈앞에만 딱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차트가 꼭대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길게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예전에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부분은 2020년도 때였구나. 밀집 국면은 그때였구나. 그러면서 차트가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이제 막 올라가는 시점에 바닥권은 거기였구나. 더 밑으로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이제 2016년도 때, 14년도 때 여기가 완전 바닥권이었구나. 그럼 지금은 바닥 대비 수십 배가 올라온 상태예요. 예. 이미 퍼가 수십 배를 기록하다 보니까 대규모 수준은 했긴 했지만 그래도 고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매매 전략을 펼쳐야 돼요. 이전 저점이 이탈되면 일단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21만 원대. 대신 여기서 또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해서 28만 원대까지 갑자기 올라간다. 그럼 저는 그냥 욕심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바닥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신 있게 하려면 바닥에서 도전하시면 좀 더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바닥권에 있는 거 많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LNF 오늘 상담 잘 참고해서 또 수익으로 전환되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종목에 의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에 매수했던 따끈따끈한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매수가 3,040원, 최고가 기준 2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시세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특히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고 28%의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님 최고가 근처까지 다시 왔는데 네. 더 갈 수 있겠죠?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번 달에 최대 거래량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캐치하고 이거 잘하면 이번 주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막판 금요일 날 땡기더라고요. 위쪽으로. 그러면서 외인들의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주식 싹쓸이는 원래 바닥에서 보는 거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면 722선 부근이 2,000원대 이하 여기가 바닥권이었죠. 거기가 이제 회장님이 매집한 1,800원 마지막 급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랠리가 나오고 기간 조정을 받고 원래 다시 첫 5일선 회복하는 국면이 원래 매수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올선 회복을 했는데 이제는 단계 이제 이전 고점의 과일권이잖아요. 3,700원대를 뚫어버리게 되면 점진적인 추가 반등을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라인대가 또 지지권이 되는 거죠. 지금은 2,600원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중장기는 추가 반등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3,700원을 뚫게 되면 추가 반등을 기대해보자. 미래가 기대되는 종목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3월 13일에 담았는데요. 바로 DIC입니다. 매수가 4,440원, 최고가 기준 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종가가 4,420원, 지금 매수가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요. 위원님이 그때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사실 이 종목이 폴라리스 오피스랑 같은 날 매수했는데 상승률이 조금 아쉽지만 그만큼 더 뻗어나갈 수 있겠죠. 이 기업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DIC는 사실상 완벽한 기업이에요. 일단 실적이 꾸준하게 급증하고 있고요. 미국 쪽에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고 미국 쪽의 자회사를 지분을 100억 가까이 취득하면서 100% 확보를 하면서 최대 주주가 이미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장내 매수를 6,000원, 4,000원대까지 매집을 했고 무엇보다 로봇 감속기도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팩트고요. 그리고 전기차 감속기는 현대기아차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하반기 사이버 트럭 쪽에 재료도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다른 돌발적인 또 재료도 있고 그리고 구동, EV 구동 모듈이라는 핵심 또 부품도 이미 수주로 확정 지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로봇기 그리고 이 SBW라는 변속기, 자율주행 핵심 부품도 국산화한 기업이기 때문에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차트도 밀집 국면에 있는데요.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완벽한 기업이다라고 하시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2월 6일에 매수했던 종목 바로 코아시아인데요. 매수가 7,550원, 최고가 기준 30% 가까운 수익률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아까 기법 강의 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계속 들어보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더라고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 코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잘 가잖아요. 이 코세스도 그렇고 코아시아도 그렇고 코아시아 코세스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거는 뭐 더 이상 뭐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코아시아가 지금 아까도 종목 제가 기법 강좌 시간에 말씀을 드린 만큼 재료가 이제 시작이에요. 차량용 반도체, 코세스도 이제 AR 헤드셋이라든지 2차 전지 쪽의 재료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고요. 아직 주포들이 또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중장기 이 721선 위아래 아직 과열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코아시아는 7,000원대가 바닥권이었고 지금은 점진적 추가 반등을 기대해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바렐라 수주, 일본 쪽의 반도체 쪽의 수주 이제 공시가 임박되지 않았나. 수주 내에 본계약 체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만큼 끝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아시아까지 잘 들어봤고요.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4일에 담았던 종목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 12,000원, 최고가 기준 131%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기록했네요. 올해 들어서 주가 계속 레벨업하고 있고요. 노란톡에서도 위원님이 이번 주에 몇 번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 종목은 위원님의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주가 레벨업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습니까?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또 기법 강좌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바닥권은 지났잖아요. 그런 만큼 21,000원대 부근이 25,500원이네요. 이전 저점이 이제 25,5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25,5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추가 반등 노려보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싹쓸이 종목도 하나씩 공개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종목 바로 하나 공개해 주시죠. 제가 오늘 아까 이제 바닥권에 코아시아 옵틱스 한 20% 가까이 지금 공짜로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기업 하나 찾았다 그랬잖아요. 네. 하이딥이라는 기업이죠. 이 하이딥 같은 경우는요. 갤럭시 이 워치 쪽에 5를 단독으로 이 터치 IC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제 지니틱스가 이제 내려오고 이 회사가 5를 다 단독으로 공급하거든요. 무엇보다 하반기 독점 기술에 지금 스타일러스 펜, 전 세계 표준화된 스타일러스 펜을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최대 주주가 지금 매집이 얼마 이루어졌냐면 700원, 1,000원대에서 4억 넘게 매집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유니캐스트라는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가 거의 사실상 한 50억 가까이 매집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것도 12 전환가액이 1,600원대 고정가로 지금 1,200원이거든요. 그만큼 이 기관 투자가들도 같이 1,600원대에서 고정가로 이자율 0%로 지금 수십억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가 본게임 들어가지 않을까.
조정시 매수기에만 자꾸 저는 포착하고 싶네요. 앞으로 매출 10배 이상 급증을 가능성도 이 회사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전 9시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에게는 약간 생소한 기업인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주에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딥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텍이라는 기업을 설명드려보겠는데요. 이 프로텍 같은 경우도 사실상 완벽해요. 왜? 자사주 맵이 200억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29,000원대까지. 200억 들어오는 기업은 그렇게 흔치 않은데 그것도 단기간에. 이 인탑스도 자사주 맵을 2년 동안 200억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날려버리죠. 이 프로텍도 반도체 패키징 쪽에 반도체 생산성을 100배 높일 수 있는 패키징 장비를 개발했거든요. 영업이익이 자그마치 작년도 600억이 나왔어요. 실적 대비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고요. 721선 바닥권에 있는 것 같아요.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지금 721선 부근에서 이제 바닥을 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는 건데 앞으로 매매 전략만 잘 펼치면 제2의 인탑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무차입 경영과 함께 앞으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인탑스다. 프로텍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KG케미칼도 완벽한 기업인데요. 이렇게 완벽한 게 많이 나오죠. 예. KG케미칼 같은 경우도 수급이 좋죠. 왜? 자사주 맵이 또 들어오네요. 돌아오는 이번 주까지 자사주 맵 27억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이미 20억 넘게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대표이사의 매집이 3만 원대, 2만 1,000원대까지 한 5억 정도 가까이 매집이 이루어졌거든요. 실적 대비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고요. 자산 가치 대비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어요. 자회사 100% 자회사 KG 에너캠이 국내 유일의 황산 니켈을 국산한 기업이죠.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이미 LNF 에코프로는 꼭대기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또 될 만한 기업을 바닥에서 포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KG 케미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미래나노텍이 바닥에서 설명드리고 큰 랠리가 나왔거든요. 작년도에 이수학 제2 LNF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100% 이상 올라가 있거든요. KG 케미칼도 3만 원 이하에서만 잘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완벽한 기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KG케미칼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마지막 또 완벽한 기업일까요, 위원님? 왜 완벽한 것만 나오죠? 또 나오네요. 아진산업이 완벽하죠. 이 아진산업은 대표이사가 바닥에 있을 때 매집이 이루어졌고요. 실적 대비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지금 차트 꼭대기가 아니죠. 721선 이제 막 돌파 시도하는데 연기금까지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근데 아진산업은 미국의 조지아 공장 쪽에 지금 시설 투자를 하는 현대차 협력회사 중에서 가장 1호 기업이거든요. 가장 먼저 시설 투자를 확정 지은 거예요. 현대차가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보는지 무게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진산업. 저가 매수 기회만 노리고 싶네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온라인 방송 오전 9시에 온라인 방송 지금 TV는 여기까지 마치고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 완벽하네요. 다음 주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1시간이 이렇게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위원님의 완벽한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지금 2년 연속 M10W 지금 연간 베스트 대상을 달성하면서 제가 올 초에 지금 생각을 했던 게 올해는 10배거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서플러스 글로벌 바닥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이런 기업들을 막 설명드리고 수십 프로 지금 수백 프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열심히 발굴해 드릴 테니까요. 대상 방송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위원님의 종목 보는 눈이 굉장히 탁월하시거든요.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팁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뒤 오전 9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요. 위원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식 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주식 싹쓸이.